이제 연구 기간이 2003년부터 2015년이기 때문에 2016년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위치의 투자자산 절반 이상이 오피스 빌딩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18조 6조 원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오피스로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오피스가 한 60% 이상 투자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피스 투자 시장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으로 인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에 오피스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오피스 임대료를 서울 CPI로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 임대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서울 CPI를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형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한 11층 이상의 큰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핵심 권역, 도심, 강남, 여의도 중에 종로구라든가, 그 다음에 세일한도라든가, 그 다음에 여의도 증권가에 위치가 좋고 규모가 큰 그런 빌딩들을 이제 프라임 오피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오프라인 오피스의 실질 월세 같은 경우에 2008년 이전에는 한 3% 정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2008년에는 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다시피 2008년 이후에 국제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경제 위기도 한번 왔었고,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오피스 빌딩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오피스 신규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대형 오피스 임대료가 2009년부터 2011년 정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원래는 3% 정도 물가지수만큼 증가세를 보였던 임대료가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서울 대형 오피스 임대료가 변동성이 높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피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 수요라고 하게 되면 사무실 수요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부동산 산업이라든가 전문 서비스업을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오피스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약 5% 정도의 증가세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부침은 있지만 이것을 이제 평균해보면 5% 정도 증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4년부터 2006년 정도에는 2%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8년, 2007년, 2008년,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게 되면 매년 5% 이상의 신규 공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이제 수요라든 그것처럼 이제 오피스 투자 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이제 주요 수입 원인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변동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형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크게 증가했지만 수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형 오피스는 공급이 증가해서 이제 수요가 대형 오피스로 몰리는 현상이 들어오고, 반면에 이제 중소형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많아지는 그런 등급 차에 따라서 임대료가 변경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라는 변동이 이제 권역 차이에서 처음에 기존 연구에서는 권역 차이에서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등급 차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유치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오피스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피스가 결정을 할 때, 오피스 임대료 결정을 할 때 수요나 공급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작동 원리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형 오피스에 대한 임대료 연구는 사실
횡단면 분석이 집중을 했고 시계열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 요인이 수급 요인에 따라서 변동하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 변동에 대한 이론은 이제 자연공실률에 따른 임대료 변동과 이제 장기 균형과 단기 조정 과정에 따라서 임대료가 변하는 것으로 이제 현행 연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임대료 변동 요인이 어떤 요인에 따라서 변동하는지 그 변동 요인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이 자연공실률보다는 이 장단기 균형이라든가 단기 조정에 따라서 임대료가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이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보시면 이제 핸더샷 이론 모형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핸더샷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경제 활동, 그러니까 오피스 고용자 수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공급력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재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대 면적, 아니 오피스 면적을 누적해서 계산한 것은 이제 재고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실률을 공급 요인으로 봤는데 이 임대료가 결정되는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임대료가 결정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임대료에 대한 장기적인 균형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료가 이제 오피스 고용자 수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식탁이라든가 공실률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형에서 이제 오차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단기적인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임대료의 단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마다 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분기별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오차항에 이 임대료가 결정됨에 있어서 장기적인 균형을 포함하는 식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결정이 될 때 이 단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요인도 포함할 수 있는 모형이 이 핸더샷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본 연구와 이제 기존 연구의 차별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오피스 임대료에 대한 시계열 모형에서 대형 오피스에 대한 임대료 모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임대료는 등급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인데 대형 오피스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대형 오피스 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변동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이제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리츠라든가 펀드라든가 하는 그 상품으로 오피스 빌딩이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오피스 시장과 금융 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라든가 오피스 시장 변수라든가 이런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충격반응 분석이라든가 분산 분해를 추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서로 대형 오피스 임대료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 분석을 할 때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이제 오피스는 사실 서울의 대부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특히 3대 핵심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 강남, 여의도에 전체 서울시 전체의 거의 80%가 3대 권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오피스 3대 권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대 업무 중심지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피스 시장의 기능이 가장 활발할 수 있다는 그 오피스 3대 핵심 권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고, 그 다음에 자료의 부속성을 고려해서 시간적 범위는 2003년부터 2015년 4분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석 단계는 사실은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시계열 분석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는 분석 변수에 대한 시계열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수의 순서를 이제 변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랜저 인과관계를 이제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성이라든가 정상성은 이제 단위균 검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이 임대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가 상당히 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관계가 있는지, 단기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유한서 공적분 검정이라든가 오차 수정 모형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 변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 요인들이 만약에 변하게 되면 임대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변수가 영향력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충격 반응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료 변동을 할 때 어떤 변수들이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구성은 오피스 임대료, GDP, 고용자 수, 이자율, 재고 면적, 공실률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변수들은 사실 이제 GDP라든가 재고량이라든가 이제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계속 신규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증가하는 모양을 보인다거나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금 검정 그 시계열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위금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는 이제 수준 변수에서는 단위금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1차 차원에서 봤더니 단위금이 없는 것으로 봐서 수준 변수가 이제 불안정 시계열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안정 시계열이 되면 이제 변수 간의 장기 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적분 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분 검정을 했더니 변수 간의 이제 공동적인 추세가 3개가 있다는 것을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이제 균형 관계식을 도출을 했는데요.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임대료는 이제 오피스 고용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반면에 재고량과 공실률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주제는 서울시 대형 오피스 임대료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피스 임대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동하는지 하고 대형 오피스 임대료 결정 요인을 밝히고 그 분석하는 데 이렇게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차별성은 논문에도 제가 읽고 왔는데 보니까 특정 시점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이 지금까지 많았으나 이 논문은 10년 이상의 긴 기간에 따른 임대료 변화와 분석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대형 오피스 임대료 분석을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참신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문이 우리 토론자들한테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읽고 오셨을 겁니다. 또 우리 지식도 많으실 거고 또 공연도 많으실 건데 토론하시는 분들은 한 2분씩 이렇게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짜르는 토론은 딱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처음부터 조덕훈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덕훈 교수입니다. 오늘 좋은 논문 발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코멘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너무 명사로 나열되는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부드럽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대형 오피스의 임대료 변동 요인 분석을 붙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변동 요인인데 연구 목적에서 보면 자꾸 결정 요인, 변수 선정에서도 결정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 에러 크로션 모형에서도 임대료 결정 요인을 확인한다. 이렇게 변동 요인으로 제목을 쓰면서 본문에는 결정 요인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일치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문 초록은 제가 이제 수정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지적하면 두 번째 리소스 메서드에서 그 Q05가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이니까. 그 다음에 그 부문 초록 마지막 표현이 있어요. 서울시 대형 오피스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신규 오피스의 개발 속도와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신규 오피스의 개발 속도와 규모를 조절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오피스의 개발 속도와 분모 조절에 대한 판단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30페이지에 각주 2에서 올 임대료는 보증금의 10% 비율로 계산한 값이다. 1%가 아닌가 싶어요. 현상 보증금 계산할 때 그거 한번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서 표 3은 표 4로 가고 표 4는 표 3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 내용들은 제가 논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또 수정 보완을 일부분은 우리 발표자가 잘 적었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발표자는 나중에 다, 전문가 얘기 듣고, 마지막에 우리가 마이크를 댈 테니까 그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유원상 한양대 교수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유원상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주거용, 특히 이제 아파트들을 빨리 팔고 싶으면은 주방이나 화장실들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 집을 보러 오는 그 여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서 금방 팔린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대형 오피스인데 변동 요인에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임차인들의 마음이 드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수가 많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짧을수록 좋거든요. 그 다음에 호텔급의 화장실 그리고 그다음에 로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획된 시설 흡연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동 요인으로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다른 얘기들만 있게 있어서 이게 좀 아쉽지 않나. 그 다음에 더 추가하면은 그 공조시설,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 공기의 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층에 커피숍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회사 대표들이 요새는 외제차를 많이 몰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차들을 램프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그 계기 주차실에다 넣는 것보다는 1층에 외제차를 갖다가 전시해갖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들이 되게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1층 지상에 주차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건물이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서 바깥을 볼 때 뷰가 좋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층고가 좀 높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의 유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 역세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고도의 집적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언급이 돼갖고 임대료 변동 요인에 좀 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쭉 나열한 것 중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중에는 세 가지를 들라 하면은 무조건 1층에는 커피숍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건물은 유니크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건물하고 좀 달라 보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층고가 높아야 되는 거. 이러한 그 요인들이 좀 반영이 돼서 논문이 좀 더 내실을 좀 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원상 한양대 교수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자는 꼼꼼히 적으시고 나중 또 답변할 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병준 강남대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대 김병준 교수입니다.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완결 수당이 돋보이고 깔끔하게 잘 쓰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논문을 제출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원드릴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뭐 지저분하게 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새로운 논문을 쓰실 때는 이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십사라는 점을 좀 지적합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우선 그 목적 의식은 상당히 잘 됐습니다. 대형 오피스니까 경기하고 민감하죠. 그래서 그 미시적인 직접적인 수요 공급 요인을 간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따른 국민 소득과 금리를 보셨는데 거기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대체제라고 한다면 주식, 채권, 부동산입니다. 근데 채권의 금리는 들어갔는데 주가가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도 이것이 이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주택 지수가 포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추가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 자체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 논문을 준비하실 때 이걸 좀 해주십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지수는 때로는요 보완제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제의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체제 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오피스하고 주택이 뭐 대체제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경기가 서울시 쪽에 굉장히 활황이 돼서 많은 소위 잡이 생겨나요. 잡이 생겨나면 당연히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집 수요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뛴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택 가격 지수하고 또 주가 지수하고도 이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경기의 가장 선행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만약에 영향이 없는다 하더라도 서비스 산업 주가 지수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다. 그래서 공통적인 요인의 두 가지 정도는 특히나 이제 뒤에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시계열이 사실 권위가 좀 까다로운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억지로 껴맞추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이제 다음 논문을 쓰실 때 편하게 렌트 정도비는 월별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가지수 금리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을 좀 멋있게 차기 논문에서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기를 저희 서원에 좀 해주시라는 부탁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김병중 강대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성이 조금 특이하신데 순희자 교수님이십니다.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명지대학교 순희자겠습니다. 논문 잘 봤고요. 논문 주제가 오피스 임대료 변동 요인인데 이 장단기 상관 관계를 잘 밝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앞으로 주제를 좀 정할 때 제가 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변동성이 더 큰 게 또 서울생활하고 밀접한 게 사실은 중형 이하의 오피스거든요. 그래서 이 오피스 빌딩으로 좀 정해서 논문을 쓰셨다면 좀 더 유효성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간대 범위를 정하셨는데 시간대 범위가 2015년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 경제 상황하고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데에 과연 적합한지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서 11층 이상 오피스를 이제 대형 빌딩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근거를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오피스 고용자를 생산자 서비스 산업으로 설정한 것이 과연 임대료 변동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고용 자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금리와 임대비의 상관관계에서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오피스 계열이 증가한 것. 이거는 자본이득이 붙는 비용보다 높다는 식의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2010년 2년 자료가 너무 시대성이 뒤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경제 상황과 2010년의 경제 상황이 유사해서 이때는 자본이득이 더 많이 생길 거다라고 추측을 한 거에 불과하지 이것이 근거 자료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에 이제 기존 연구를 또 인용을 하셨는데 이 기존 연구가 서로 상이한 거를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 기존 연구 상이한 게 이게 여기 이쪽에 들어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걸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인용 논문이 보면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는 약간 너무나 시대 차이가 좀 있는 것들이 많았다.
현 우리 시점에 맞춰서 이거는 이제 시간 범위를 좀 그 전 2015년까지로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자 명지대 교수님의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같은 여자분이라 살살할 줄 알았는데 많이 지적해 주시네. 예, 예,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학문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또 차측으로 가서 이제 홍성조 충북대학교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홍성조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개인적으로 이 논문의 완성도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논문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저도 향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더 좋은 연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연구의 그 장기 시계열을 봤다라는 게 큰 장점인데, 그러면은 사실은 결국은 수요랑 공급 측면에서 공급을 이제 재고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면, 수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산업구조 변화 자체를 조금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5년까지라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오피스의 주요 수요군이 됐을 업종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IT 서비스 같은 게 굉장히 주요 수요자로 등장했다가 또 그런 업종들은 이제 경기도 지역으로 나가고 또 금융 같은 게 조금 활성화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단순히 그냥 사업자 서비스라는 하나로 이제 뭉쳐가지고 하나의 변수로 보고 있는데 업종별 고용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시면은 이게 결국은 거의 10년 이상의 상황을 보는 것에서 조금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사업자 서비스업 외에 사실은 제조업이라도 이런 데들 사실은 다 오피스 수요를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업종별로 사무직과 제조직, 생산직의 비율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전자 제조업이라든지 기계 제조업 같은 경우도 사실 본사들이 다 서울에 있고 거기에 사무직 고용자 수 비율 같은 것들을 조금 함께 수요로 포함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앞에서는 그거 좀 삭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래 도시계획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신규 오피스의 개발 속도와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부동산 하시는 분이 해주신다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사실 조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정책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사실 요새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상업이 너무 과도하고 어떤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는데 가다 공급되어 있는 공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피스도 그럼 사실은 저희가 계획 차원에서 어떤 사실 이 조사 기간 동안 계속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의 상업용지가 안 늘어나도 사실 오피스 가능한 면적은 계속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왔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좀 계획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조 우리 중국대학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기쁨으로써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지적할 장이 많은데도 다 못하시는 것 같는데, 네, 다음은 오인종 강남대학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인종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은 제가 논문을 윤정국 교수님을 대신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부동산 학회에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제 우리 대형 오피스 임대료 변동 요인을 준비하신 저자분이 부동산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칙 내지는 부동산 학적인 접근에서 기본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조금 미약했다라는 것을 우선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대형 오피스 해가지고 지금 발표 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역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 이제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논문에는 지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부동산학적인 측면에서 발표를 하는데 오피스의 재고량, 오피스 고용, 공실률을 변수로 지적을 하셨는데, 공실률하고 재고량하고 차이가 뭐지? 오피스 고용이 뭐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드는 그런 논문을 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책적 접근이나 이런 임대료가 왜 변동이 됐는지, 좀 전에 이제 어떤 패널도 지적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그 종동상권에서 오피스가 대형으로 움직이다가 강남으로 옮겨오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서 왜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로 대형 오피스텔이 옮겼는지, 그럼 지역적인 분석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산업의 변동 요인, 그다음에 기타 요인에 의해서 임대료가 변동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보다 어떤 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어떤 용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동산학적인 측면에서는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인종 우리 강남대학 교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우선 학적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나중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성유한 창신대학교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부분이 대단한데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시간 없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에 하실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주환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전체 다 읽어봤는데요. 34페이지 보면요. 이 모형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GDP, 오피스 고용, 이전 재고량, 공실률, 오피스 이대로 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그레인저 인가 검정과 교차상관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데, 우선 교차상관 분석 결과가 없고요. 그리고 그레인저 인가 검정이 이제 지금 30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이자율하고 공실만 지금 유의하고 그 외에 유의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 모형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 순서가 지금 4사분면 모형이라든지 동태종 모형, 데이트나 동태종 모형을 보면 이 순서가 완전히 틀립니다. 순서가 올바르게 나가면 이자율, 공실률, 재고량, 고용, GDP, 렌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레인저 인가 테스트하고 교차상관 분석으로 이렇게 모형을 구축한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모형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 충격 반응 분석하고 분산분해 분석에 치우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밑에 이제 VC 모형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분산분해 분석하고 충격반응 분석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고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재고량이 설명력이 한 4중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고량에 대한 본인이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금 지적을 하면요. 2015년 4분기까지 이제 데이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53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시차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2페이지 보면 다 시차 결정이 이제 로그 라이크리후드, LR, FP, AIC, SCHQ 있는데, 지금 LR도 지금 4차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보면 이제 서론에 있는 내용들이 결론에 또 나오고 중간에 본론에도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한 페이지 정도는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고쳐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행 연구를 너무 많이 베껴서 표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근에 이제 저희 학회도 2019년 5월에 지금 뒤에 보시면 표절 테스트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서 표절에 안 걸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마치라는 게 이만큼 지적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마쳐주시는 거 되게 감사합니다. 예, 표절 부분에 다 안 걸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까지 반복되는 게 너무 많더라는
참고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영준 우리 제주대학교 교수님 마이크 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영준입니다. 본 논문의 이제 구성이라든지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저자는 그 세 가지 정도를 그 연구의 차별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 결정 요인에 관한 이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보게 되면 그 시계열 분석, 그러니까 VC 모형이든 바 모형을 이용한 그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선행 연구와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오피스 임대료 변동 요인, 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대형 오피스만을 위주로 해서 임대료 변동 요인을 분석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더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시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대형 오피스라고 했는데요. 저희 학계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대형 오피스에 대한 개념이 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구자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주장으로 대형 오피스를 선정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또한 이제 오피스 임대료 변동 요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오피스 재고량을 파악하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피스 신규 물량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 특히 지금 본 연구에서는 CBD, YBD, GBD만 했는데 그 3개 권역의 오피스 재고량을 산출해내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근거로 산정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논문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임대료입니다. 그 임대료는 발표자께서 PT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명목 임대료와 실질 임대료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연구에서는 명목 임대료를 썼는지 실질 임대료를 썼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없어 보이고요. 만일에 실질 임대료를 쓴다면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연구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좀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영준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병석 백석대학교 교수님 말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의 박병석 교수입니다. 지금 패널 교수님들이 워낙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안 하는 걸 하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좀 현장 위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요. 사실상 시계열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2003년에서 2015년 그런 임대료 변동폭을 잡았는데요. 사실 결론을 보면 결국에 공실률이 사실상 기여도가 높다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런 변수보다는 가능하면 2003년부터 13년 동안 사실상 오피스에 대한 분양가 상승률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별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변수를 좀 더 발생돼서 분석을 실질적으로 했다면 이런 논문들이 사실 학회에서 끝날 게 아니라 투자자들, 실제적으로 이 물건을 볼 수 있는 현장에 뛰는 분들이 이 논문을 이용해서 현장의 오피스 변화를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논문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병석 백석대학교 교수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9분의 패널들, 토론자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묶어가지고 다 대답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난 개인적으로 얘기도 합시다. 그죠? 예,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한 2개 정도 꼭 이렇게 키포인트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다시 풀어서 이제 발전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 종사자 수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오피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서비스 산업을 가지고 했습니다.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먼저 오피스 산업이 발전된 것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대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금융, 보험, 전문 서비스를 묶어서 파이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파이어 산업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요 수요층이다라고 이제 먼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할 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 서비스에서도 이제 IT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무직이나 생산자로 나눠서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자 수를 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자료도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보험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전문 서비스 이외에도 다른 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 구조를 좀 보고 싶어서 저는 그 전국 사업체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직무로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영준 교수님께서 제가 양영준 교수님 논문을 처음 많이 봤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떤 거를 물어보셨냐면 재고량 파악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국토부에서 건축물 대장은 이제 파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로 공개를 할 때 층별로 용도를 구분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물 대장하고 층별 용도를 다 분석을 해서 이게 사무실로 쓰이는지 아니면 오피스텔로 쓰이는지 근로 상가로 쓰이는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중에 사무실로 쓰이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오피스 면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재고량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임대료를 분석을 할 때는 실질 임대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공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렌트프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CPI를 반영을 해서 이제 경제 상황을 좀 반영하고자 해서 이제 실질 임대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임 그 변수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랜저임 관계가 모든 순서를 설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에도 마찬가지로 경제 이론이라든가 교체 상관 분석이라든가 그랜저 임금 관계를 반영을 해서 변수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 그랜저 임금 관계를 결과만 보고서는 변수를 순서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경제 모형이라든가 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1980년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 논문의 내용을 이제 참조해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인들을 분석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주식이라든가 주택의 가격을 넣어서 한번 시결 분석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차후에 반드시 이제 분석을 해서 좋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일이 다 이렇게 답변은 어떻게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예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패널분들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또 수정 보완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지적 보험들 잘 참고하시고 보다 성숙된 논문으로 발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양혜성 교수님은 대가로 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주제는